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건설 현장의 고용노동부 선임 안전관리자로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나 서류를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소건설사의 원청의 선임 안전관리자로 안전관리자 저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겠죠 사실. 예.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이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저는 이제 하청, 그러니까 협력업체분들한테 사용 내역서 양식을 이제 미리 드리고, 그거를 이제 월별로 작성해서 세금 계산서랑 영수증, 노임대장을 작성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를 작성하실 줄 모르는 업체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이고, 어떤 내용은 비포함이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놔야, 예를 들어서 뭐 공기가, 어떤 업체의 공기가 뭐 한 8개월이다. 그럼 8개월 동안 그 8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얘기를 잘 해놓고 설명을 해놔야 제가 이제 일하기 편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용 금지되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제가 일단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안전관리자 본인이.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협력업체분들은 이제 그거를 그냥 무심코 이제 써서 올렸는데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별도로 하나 이제 작성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이제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근로자 안전교육은 사실 이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업무의 30% 이상이 이제 교육이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기교육이 월마다 이제 2시간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사실 별도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교육 이수증이랑 이제 민증만 카피해가지고 그 서약서, 안전 서약서에 이제 서명한 것만 받고 현장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설명만 드리고 이렇게 가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안전관리자 선배님은 이제 이걸 교육을 별도로 다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교육은 이제 일용직 대상으로 2시간인데, 특별교육은 이제 사실 이 내용이 엄청 많죠. 이 대상되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정별로 들어오다 보면 특별교육 하루에 한 2번, 3번 하고, 만약에 이제 월 할 때가 돼가지고 정기교육하고 그러면은 하루가 그냥 다 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단에 있는 통합자료실 등에서 이제 또 다운 받아가지고 그에 맞는 자료나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걸 같이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은 제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무실에서 할 때보다는 현장에서 할 때 더 현실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현장에 그 해당되는 작업 공간이나 작업을 해야 될 대상이나 그 위험한 구간 등에 가서 직접 거기서 그냥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1일 또는 순회 점검 일지인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틀에 한 번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오후 나가거든요, 현장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사무실이랑 멀진 않아서 나가면은 이제 현장에서 작업 방법이 좀 잘못돼 있다거나 바고장치 안 돼서 작업을 한다라든가, 소화기를 안 갖다 놓고 용접 용단 작업을 한다라든가, 뭐 비일비재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치를 현장 작업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공종의 작업지휘자나 관리감독자나 소장님들한테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 듣는 경우가 되게 많죠. 되게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말씀을 안 드려도 안 되면은 이제 춘장 대리인분께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원청 현장 대리인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문을 드리는 거죠. 원청의 공문을. 예. 뭐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저희는 이제 그러면 하겠다. 예. 거의 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빼겠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 그렇게 좀 하면은 또 이제 따라와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구 지급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청에서 직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지급대장을 제가 작성을 하는데, 협력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협력업체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관리감독자한테 이제 드려서 직접 이제 지급을 하고, 여기서 자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받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보호구를 이제 지급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근로자한테 서명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관리감독자 등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공정회의 보통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공정회의 진행할 때 그거의 전이나 후에 맞물려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별도로 오라고 하셔도 잘 안 오잖아요, 사실 사무실에. 예. 뭐 잘 오시는 데도 있겠지만,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논의돼야 될 내용들을 미리 저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작성해서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조직표, 화재 예방 조직표, 비상연락망이 이미 구성이 되어 계시면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출력만 해가지고 살짝살짝 바꿔서 붙여놓으면 되시겠지만 아예 이제 처음부터 내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 서식에다가 하나하나 다 공정별로 그리고 이제 주변 관계기관 등을 다 이제 작성해서 전화번호 뭐 등이랑 해서 해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뭐 붙여놔야 되는 데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밀폐공간 관리 계획서라든가 소방안전 계획서라든가 뭐 유해위험 방지 개선은 안전관리 계획서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또 비상대피 훈련도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작성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이제 그 도급사 원도급이랑 그다음에 협력업체랑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그 대표자 그리고 현장의 근로자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현장의 위험 구간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할 때 위험성 평가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실시하는 게 오히려 이제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날 잡아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안전관리자 분들이 보신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월 1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월 2회 그냥 실시를 하고 있고 위험도 판단에 따라 또 추가로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타워 크레인 설치해제 조립 예, 그런 부분들 또 비계를 해체 보통 이제 설치보다는 항상 해체가 더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작업 때는 또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은 고용노동부에 가시면은 작업 환경 측정 기관 리스트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 연락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작업 그리고 작업자 명수 그리고 안전물질 보건 자료 등을 전달을 드리면 작업 환경 측정에 계시는 그 담당자 분들이랑 시간이랑 날짜 조율해서 기계들 다 측정기기 가져오셔가지고 측정하시고 결과가 나오면은 뭐 크게 그 뭐 분진이나 소음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그 내용들이 그냥 문제 없이 결과표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첨부해서 보관해 놓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는 기계로 하는 거 아니더라도 중량물을 취급을 한다고 하면은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거 이제 뭐 시험 문제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예방 안전 대책을 이게 다 기본 서식이 다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예방 안전 대책을 작성해서 보관해 놔야 된다.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약 28종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을 때 27종으로 지금 좀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28종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거를 이제 저는 뭐 대부분 들어오시는 게 뭐 스카이 그죠? 고소 작업대나 아니면 이동식 크레인 뭐 거의 모든 현장에서는 다 들어오니까요. 굴삭기도 마찬가지고 뭐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등록증이랑 그 다음에 비파계 검사 그리고 안전 인증이나 안전 필증 받은 내용 그리고 그거를 운전하시는 운전자 자격 면허에 대한 내용을 미리 받고 그리고 그 기계 들어왔을 때 해당 그 작업 구간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있는지 뭐 공지 여부나 아니면은 고압선이 결친 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공종이 간섭되는 작업 내용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요거를 이제 보통 그 기계를 불러야 되는 공종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밖에 뭐 2m 이상 지방 굴착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 조립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 건물 해체 높이 5m 이상 동바리 및 비계 설치 해제 조립 작업 등도 이제 작업 계획서가 작성이 돼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이제 그 경고 표시를 해놔야 되고요. 보통 현장 출입구 부분에 보통 해놓는데 경고 표시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놓고 안 해놓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에서 나왔을 때 점검했는데 왜 여기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가 아예 없느냐? 그 이제 해놓고 안 내고 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가 뭐 수성 페인트나 아니면은 뭐
코팅제나 아니면 용접, 용접봉, 뭐 산소통, 뭐 이렇게 등등 뭐 많잖아요. 그럼 대략해서 아마 35개가 있다고 치면은 35개에 대한 내용을 다 경고 표시를 하기가 무리하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10개만 좀 그 경고 표시를 해놔도 이게 해놓고 안 해놓고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온 제품, 그러니까 용접봉면 CR14이면 CR14 용접봉의 박스에도 이제 표시가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 표시에 대한 내용을 대표적으로만 현장에 주출입구, 그러니까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놓으면은 이제 해놓고 안 해놓고 차이가 크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는 안 해놓으면 500만 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현장 곳곳에 이제 붙여놓는 형태. 그리고 위험 구간 표지, 이제 추락 위험 구간이라든가 계구부나 담부, 추락 위험 구간, 아니면은 이제 밀폐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그 산소통이나 LPG통 보관함 그런 데다가 위험 구간 표지를 좀 해놓는 게 있고요. 서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그리고 안전보건 규정, 소방관리 계획서, 밀폐공간 안전계획서,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관계기관에서 받은 공문 등의 내용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해놔야 되는 내용입니다. 화재 예방법이 이제 두면서 소방관리계획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랑 같은 맥락일 것 같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소방관리계획서가 소방안전원에 가면은 이게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저는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 놨고요. 소방 및 위험물 감독 일지. 이게 이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의 순회점검 일지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양식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지금 요 철을 다 만들어서 지금 저 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화재 훈련 교육 일지가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대상인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간담회 일지라든가 비상조치 훈련 일지. 그 안전보건 추진 계획표는 이제 평가표랑 같은 철로 같이 묶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방침,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철이 이렇게 딱 네 개가 일단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 혼자 안전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큰 현장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장에 혼자 안전관리자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 업무를 그냥 다 맡기죠. 야, 이거 안전이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뭐 CSI 그 등록이나 업로드 업무,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비치해야 되는 업무,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외부 그 점검 기관이 들어와서 정기 안전 점검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통 안전관리자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죠.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제 보고 업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현장 외에도 전국적인 형상, 전국적으로 공통이더라고, 이게 내용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 지역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주말 작업 계획서. 주말에 작업이 예정돼 있으면. 그리고 타워크레인이나 리프트 설치 상승 해체 시 그거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별도로 이제 보고해야 되는 게 있고, 요걸 보통 한 뭐 일주일 전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추락재 예방 자율점검표. 이거는 이제 2021년인가 2022년 들어오면서부터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현장이시면은 월별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인트라넷 같은 데다가 이제 업로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있죠. 그러니까 서류 처리, 황하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일일 뭐, 그리고 주간, 월간, 그리고 분기, 반기별로 봤을 때는, 예, 이 서류 업무가 너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일단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바로 다시 현장으로 가죠. 그래서 장비가 입고되는 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비 입고되는 거를 사전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전날 받은 서류의 내용대로 확인을 보통 하고요. 저는 이제 번호판부터 확인을 해요, 보통. 예, 번호판부터 보통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방호 장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장비 들어오는 이 주변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내용들, 뭐 집안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집안에다가 이제 보통 안착을 해야 되니까 밑에 깔판 깔고 아웃트리거 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신규 작업자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들, 예,
뭐 건설교육 이수증을 받더라도 어찌됐건 그 서약서도 작성하고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각 공정별로 TBM 진행했던 거를 사진으로 다 받아가지고 TBM 일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현장에 이제 전 구역을 한 바퀴 쭉 돕니다. 예, 쭉 돌면서 이제 위에 위험 뭐 요런 내용들이죠, 사실. 요런 내용들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 이제 자바라의 이제 미래 물 펌프에 물 빼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근데 전선이 이동 전선이 지금 밑에 그냥 깔려 있죠. 예. 여기 지금 만약에 단선이나 합선이 있는 상태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까여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예, 단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데고 이거 이제 위에다 이렇게 하나 쌍끌에 걸어가지고 위에다 이제 다 걸어놔야 되는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구 미착용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방어구 미설치돼 있는 거 예. 원형 톱날 같은 거는 뭐 그 앞에 톱날 방어구 안 설치되어 있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 방법 자체가 이제 위험하게 작업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정 요청을 드리는 거가 있고 점심 때쯤에는 이제 그 교육일지 이제 뭐 교육일지 실시했지만 바로 일지는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장비 서류나 티베 밀지 등 뭐 그런 이제 간단한 서류들을 이제 주로 작성을 하고요. 오후에 이제 보통 위헌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은 오후에 이제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시라고 말씀을 드려 놓은 다음에 거기에 가서 위헌성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정기 교육도 보통 저는 이제 오후에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월 1회 이제 진행할 때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그 밖에 이제 그러니까 오후에 진행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월간으로 진행이 돼주거나 이제 주간으로 진행이 돼주는 것들 이제 요런 내용들을 주로 저는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이 도는 시점이 보통 한 3시 정도에 도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4시 반 5시면 거의 끝나니까요. 그때쯤에 보통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다 빠졌을 때 한 5시 반경 정도 되면은 현장을 이제 한 바퀴 쭉 돕니다. 이제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작업자가 다 빠지고 갔기 때문에 어떤 그 불씨나 화재 위험 구간이라든 가연성 물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 피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기성품 저 안전난간대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 쪼여져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끼워져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오후 4시, 5시쯤에 갔을 때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걸 간섭이 되니까 빼놨겠죠. 근데 다시 원상 조치를 안 해놨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기는 지금 빵 뚫려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밑으로는 대략 한 20m 정도 됐는데 뭐 사고 사례를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안전관리자분들이 여러 이제 협의체나 이제 협의회나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서 대소변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아실 겁니다.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대소변을 보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고 사례가. 그리고 이제 여기 자체가 지금 가설 전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둡고.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여기에 발을 헛디디면은 그냥 떨어져서 중대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작업이 끝난 5시 반 시점에는 꼭 이렇게 있더라고요. 항상. 정말 속상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오후에 마지막에 도는 그 점검을 좀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거나 저한테 공유가 되지 않은 잔여 작업이 있으면 이제 그 근로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작업 내용을 파악을 하고 만약에 이제 교육할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 이제 교육 자료를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다음날 장비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접수된 서류, 장비 서류들을 미리 파악해 놓고요.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다 나눠주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안전관리자 현장에서 특히 1인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서류 작성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그 업무 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